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 해외선물 리턴즈의 김산 전문가입니다. 저를 많이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톡방에 많은 글들이 올려왔습니다. 자, 2주 동안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을 학습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토대로 어떠한 차트 분석이 있는지, 자, 좀 심쿵거리시죠?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세, 패턴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주 동안 걸쳐서 가장 차트 분석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평선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지지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토대로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잡아서 내가 익절 구간, 즉 수익 구간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은 추세 이론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추세란 무엇인가? 트렌드, 흐름입니다. 추세의 흐름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놓고 볼 때 흐름이에요.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또는 박스권 매매 구간에서 어떠한 포지션, 즉 주가의 포커스를 맞출 때 가장 사용하는 차트 기법이 바로 이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확인 후 주가가 보이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하얀색 종이에다가 꼭꼭 암기를 하시고 제 방송을 꼭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반복 학습을,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지선과 저항선, 2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지지선은 뭐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그리고 저항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전고점, 전전고점, 즉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저항선에 이르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지지선을 하향 돌파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함으로써 상승 추세가 가던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 기존의 지지선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했어요. 기존에.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빠져. 근데 이 지지선을 완전히 하향 이탈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하락 추세 패턴이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용어를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지선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뭐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본다고 하면 패턴이 바로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자리를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예시를 놓자는 얘기예요. 지지선이라고. 지지선에 놨을 때
기존의 지지선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하락을 하면. 그와 반대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저항선을 얘기를 할 텐데 예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네. 그렇죠? 주가가 가다가 돌파를 못해. 또 빠져. 돌파를 못해. 또 빠져. 계속 주가는 저항과 지지를 맞물리면서 박스권 형태든 되돌린 구간의 하락이든 되돌린 구간의 상승 패턴이든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저항을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대로 간다고 하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가 아니죠. 하락 추세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상승 국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돌파라고 움직이는 게 바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의 의미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주가가 상승 추세대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세가 강화가 돼요. 이 강화라는 건 뭐냐?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상승을 하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은 뭐예요? 받쳐놓고 또 깨지면 의미가 없는 건데 저항선은 그 자리를 돌파를 하면 뭐가 나온다? 강화가 된다. 그래서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게 바로 상승 국면, 바로 이게 상승 추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 패턴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때 기존의 저항선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저항선에 맞물려요. 저항선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고 할 때 바로 뭐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바로 상승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기존의 추세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하단 지지선, 상단 저항선을 놓고 봤을 때 박스권 이탈이냐 아니면 뭐다? 터널 형태로 상승이나 또는 반대로 하락 국면이냐 이런 패턴을 바로 추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파른 새로운 추세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주 금요일 날 강의, 학습, 차트 이론 공부를 할 때 뭘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이평선에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 5일선이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하죠. 이 자리가. 근데 밑에서 주가 캔들이 계속 움직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가 5일선에 안착을 하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세를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상승 추세냐? 다시 5일선을 안착을 하지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하락 추세냐? 이럴 때가 바로 뭐다? 추세대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상승 패턴이냐 하락 패턴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존의 전문가님 그러면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지지선도 있고 저항선도 있고 추세도 있고 추세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 말씀드렸죠. 이평선의 5일 이동평균선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비록 후행성이지만 그 후행성 안에 뭐가 즉 주가가 캔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에 안착을 하냐 못하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주지만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네 가지 추세대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주가의 이동 중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추세예요. 추세인데 바로 이 보세요. 이 연두색을 볼까요? 이거를 뭐예요? 박스 구간에서 뭐다?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전환의 패턴, 즉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방향. 그냥 이게 상승으로 가, 하락으로 가, 박스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트렌드, 유행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 국내 옵션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무조건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올라갈 거야, 아니면 빠질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많이들 지금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박스라는 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방향을 알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노예요, 노.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지켜보라는 게 방금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이동평균선 진짜 보셔야 돼요.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와 캔들의 흐름을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 뭐가 나오냐? 주가의 이동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림을 지금 제가 갖다 놨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이걸 가격대라고 보시고 이 밑에를 시간대라고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되세요? 빨간색 한번 볼까요? 빨간색. 이거를 뭐라고 하냐? 추세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뭐? 방금 공부한 상승 추세. 상승 추세네 한데 추세대죠. 왜? 밑에 저점을 점점 올리고 밑에 고점을 점점 올리고 그래서 상승 추세대다. 이럴 땐 뭐가 나온다? 더 이상의 추세는 죄송합니다. 지지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지지는 의미는 없고 저항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단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가니까 전고점은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지지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 PPT 자료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차트를 놓고 이런 글씨를 좀 적었을 때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다음 장을 넘기면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요. 진짜 차트를 놓고 뭐 제 톡방이나 노란 톡방이나 이런 거 들어오셨을 때 어떠한 추세의 흐름을 설명을 하지 지금 경제 지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글로벌 증시에서 나스닥이나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 예상을 하는 거죠. 이쯤에서 빠질 거냐, 이쯤에서 더 올라갈 거냐.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박스권 추세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주가의 이동 중 진행 방향을 꼭 봐야 될 게 바로 추세라는 거. 정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이평선 안에 뭘 봐야 된다? 주가의 흐름, 즉 캔들의 성질도 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2주 뒤에 제가 제 방송에 다시 나갈 때 캔들의 성질도 봐야겠지만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냐, 너무 복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이나 제 뭐 무료 방송을 체험하신 분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놓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전에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해외 선물이 23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이런 트렌드도 몰라,
이런 이평선도 몰라, 이런 지지 저항도 모르면 과연 뭐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는 저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평선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것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2주 동안 저하고 공부한 거는. 그러면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차트는요. 이평, 지지, 저항, 추세만 알면요. 끝. 단 이평선 안에 주가의 캔들의 의미만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자. 그 이야기를 아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 김산 전문가가 나오면 노트 하나 꼭 준비하시고 또 저 말고도 우리 서경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은 학습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포지션이나 경제 이슈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럴 때 노트에다가 복습을 하시고 꼭 예습을 하시면서 방향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가를 보고 뭘 할 수 있다?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저항선 하나만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숙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숙제. 자,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질문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이라고 하시고요.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추세는 뭐예요? 하락 추세대로 나오네. 하락 추세로 나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1번부터 5번까지 쭉 고점 돌파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잖아요. 저항. 2번도 저항. 1번하고 2번 사이에 이것도 저항이잖아요. 저항을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 국면. 그래서 이 박스를 이 터널을 뭐다? 하락 추세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있으면. 그죠? 이걸 그럼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보시면 추세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요 또 패턴을 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락 삼각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자리를 변곡점이라고도 또 얘기해요. 변곡점. 근데 지금은 변곡점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때 한번 다시 공부를 좀 해보고 여기서 지지선이 어느 정도 받쳐놓고 저항을 돌파를 하니까 1번, 2번, 3번 저항, 4번 저항, 5번 저항.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5번 저항을 돌파를 하니까 지금 여기 고점이 4번 저항을 돌파를 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장 넘어갈 때 더 이상의 지지도 더 이상의 저항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이 왔을 때 더 이상의 어떻게 돼요? 주가 이제 그만 빠지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야. 인플레이션도 끝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끝나고 너무 좋아진대. 다시 뭐 금리도 뭐 다 좋아진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 들어가죠. 국면기에서 안정권이 들어갈 때 바로 변곡점이 생기면서 추세는 저점이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면서 무엇이 나오냐?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바로 이 자리가 상승 추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아마 이제 그 나스닥이나 S&P나 유가
골드 이 네 가지 해외 선물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야, 여기가 지지선인 줄 알았는데 야, 여기가 저항선인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이게 아닌가? 혹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요. 공부를 하실 때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할 때는 1분봉, 3분봉, 5분봉을 보실 때 구름대를 돌파하냐 아니면 구름대 하단에서 이평선이 움직이는 캔들이 생기냐가 가장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적인 학습 차트 기법이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그림 하나로 봤을 때 이거를 일목균형표로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요. 구름대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구름대 하단으로 밀리는 주가는 더 이상의 매수는 당분간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변곡점이 나오고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 의미가 생길 때는 추세대, 상승 추세대냐 아니면 다시 박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돌파를 못하는 하락 국면의 추세대가 나오냐 이것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매매 기법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항상 응원을 하고 싶고 저도 그 에너지 힘을 받아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이런 학습법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는 저항선이라고 지금 점선에서는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저항선이라고 일단 표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거는 저항 1번, 저항 2번, 저항 3번, 4번, 5번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는 하락 패턴 국면이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님들 쉽게 매수를 잠깐 멈춰라. 조금 멈추시고 그 다음 뭘 해라? 관망의 자세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 그럴 때 뭘 봐야 된다? 흐름의 추세인지 아니면 박스 지지를 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을 놓고 움직이는 그런 구간인지를 우리가 꼭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 같은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차트 기법, 매매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추세 전환은 무조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두 번째 시간까지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 그 다음에 이 패턴에 대한 추세대 뭘 봐라? 상승 추세된지 하락 추세된지 또 기억을 해야 될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선의 의미 그리고 저항선의 의미 더 이상에 올라갈 때는 전고점, 전전고점이 의미가 없다.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 그럼 지지선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빠지는데 지지선이 의미가 있어요? 주가가 빠지는데 지지선이 의미가 있어요? 주가가 빠지는데 지지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 어떤 전문가가 여기서 매수하래. 어라? 보니까 이게 빠져요. 그럼 우리를 뭘 봐야 된다 그때? 저항선을 보자니. 아시겠죠? 우리 저쪽 경상권에 계신 우리 영희 어머님 저한테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선, 지지선도 공부하시고 야 김산 전문가 보니까 뭐까지 가르쳐줬어? 지금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다음에 추세대까지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터널형 그리고 여기서도 터널형이 이렇게 나오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욕심내서 손실이 아닌 익절 구간으로 갔을 때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요. 주가의 흐름 뭐다? 방향성을 인지를 하자. 그래서 추세 전환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무조건 흐름. 어떤 트렌드로 갈 건지, 지금 하락 트렌드로 갈 건지, 상승 트렌드로 갈 건지, 우리가 이것만 지켜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게 이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숙제 한번 내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쭉 빠져.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시죠. 야,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자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주가가 여기서 빠질 때는 이 자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여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지선이 또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지지선이 저항이 만들어졌죠. 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의 저항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게 바로 오늘의 저항이 내일의 지지가 되고 오늘의 지지가 내일의 저항이 되니까 주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M자와 W자의 구간 학습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다. M자와 W자를 계속 그리는 사이클 안에 갇혀 있는 게 바로 저항과 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바로 뭐가 있다? 또 추세의 흐름이 있다. 또 그 안에는 여기서 주가, 즉 캔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주가의 흐름이 같이 나와야 5일 이동평균선 안에 또 11선을 타냐, 20일 이동평균선 생명선을 돌파하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그림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전문가님, 감이 좀 생겼어요. 돈도 손실도 봐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했는데, 야, 이게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이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차트는요, 사실 그런 감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지와 저항과 추세의 흐름만 알면요, 같이 1+1 효과가 이루어지시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윈윈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감을 조금 낮춰 놓으시고요. 이런 패턴 공부를 하신다 보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W자와 M자의 구간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저항이 내일의 지지가 되고 어제의 지지가 오늘의 저항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추세대가 걸쳐 있고 상승 추세대가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의 무한 반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차트 하나만 놓으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학습법이 나옵니다. 일목, RSI 보조지표도 보셔야 되고, MACD도 봐야 되고, 저는요 OCI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정말 많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게 바로 이런 차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트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학습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요구를 하는, 여기서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의 장이 시청자분들께 숙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오전장에 잘 상승을 하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곤두박질을 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미국은 새벽 4시 정도 되겠죠. 그럼 동시효과가 움직입니다. 그때 나스닥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보셔야 되고, 테슬라가 주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두 개 종목을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애플이 뚝 빠진다, 테슬라가 쭉 빠진다, 가다가 하락 국면으로 오는 거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다?
저항대를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 지지선을 깨니까 주가가 하락이었네 라는 것만 쉽게 인지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대란 무엇인가? 자, 추세대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평행하여 하나의 터널을 만들 때 추세대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보시라고 꼭 노트에 적으시라고 자, 메모를 잘 해왔으니까 추세대의 흐름,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바로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했을 때가 바로 추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최근에 일봉 차트인데 쭉 가다 보면 올 봄에 여기 보세요. 올 3월경에 15,000선을 돌파를 계속 보이다가 6월 달에 한 달 반 사이에 11,000선까지 내려갔어요. 이때 진짜 뭐 만선이 붕괴가 되냐, 11,000이 지지선이야, 12,000선이 주지선이야. 전문가들의 뭐 견해가 많이 달랐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뭐 봐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죠. 이 본 차트는 지금 일목균형표까지 올려놨고요. 구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이지만 구름대를 돌파를 못하는, 구름대를 정확히 돌파를 못하는 경우 매도는 우리가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구름대 하단에서 나오는 것들은 큰 매수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큰 수익은 나오겠죠. 뭐 몇천 틱씩도 나올 수도 있고 몇백 틱씩도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바로 대라는 겁니다. 추세대. 이것이 바로 상승 국면으로 가는 상승 추세대냐, 하락 국면으로 가는 하락 추세대냐는 바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유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락 추세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앞서 공부한 거 추세의 전환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하락 삼각 패턴에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상승 국면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봐라?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캔들이 안착을 하고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고 11선이 21선을 돌파하고 5일선이 생명선인 21선을 돌파하는, 즉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매수의 시그널 신호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추세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뭘 공부를 할 거냐면요. 보조지표를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 차트에서 이 보라색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주가는요.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하는 경우 가장 큽니다만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하락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 차트를 놓고 한번 위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놓고요.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저는요. 전문가님 1분봉을 볼 겁니다. 3분봉을 놓고 볼 겁니다. 그래도 저는 좀 추세 흐름을 볼 때 5분봉을 놓고 볼 겁니다라고 딱 보실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부딪힐 거냐, 하단을 지키는 상승이 나올 거냐, 하단까지 이탈하는 하락 국면이 나오냐고 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왜 중요하냐? 바로 하락과 상승을 놓고 볼 때요. 볼린저 밴드를 보조지표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상승과 하락의 중요성을 나타낼 때가 바로 볼리저 밴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볼리저 밴드는 그냥 잠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예시적으로 좀 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의 흐름 전환을 볼 때는 꼭 박스에서 추세 전환이 될 땐 뭘 봐라? 뭘 봐라?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 캔들이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갈 때 바로 추세대란 무엇인가 나왔을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모습의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이 방송 꼭 다시 한번 학습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청자와 함께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대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와 너무 많이 빠졌네. 야 여기서 매수해도 될까? 매수하면 더 빠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5일선은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뭐 제가 100% 의견이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약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 즉 캔들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이게 과매도냐, 과매수냐의 어떤 보조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한다. 그 어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보통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빵 쳤습니다. 빵. 와,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하지만 방금 앞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못하는 윗꼬리만한 하락 국면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또 지키고 5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돌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추세에서 상승이지만 저항 한번 부딪히고 또 박스권을 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을 할 때는 더 이상의 저항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의 지지는 의미가 없네? 왜요? 안 빠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과거 차트를 놓고 볼 때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 자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리에서 저항은 없습니다. 윗꼬리까지 달았으니까 저항은 없죠. 그러면 더 이상 더 올라가겠지,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딱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 좀 이게 하락 같은 경우도 있고 경제지표나 어떤 뉴스, 미국의 글로벌 증시를 딱 보니까 계속 박스를 줘. 근데 김선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M자 파동을 준다고 했어. 그렇죠? M자 파동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 자리를 한번 지켜볼까? 올라가다가 저항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이 딱 꺾일 때 후행성이지만 뭐가 나온다? 음봉이 크게 발생이 돼서 이 자리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주가가 밀집이 되면서
이평선까지 밀집이 됐습니다. 밀집이 됐는데 이 이평선 밀집이 바로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음봉이 생기면서 5일선이 하락을 하니까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지지선이었습니다. 지지선이 딱 깨지니까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거 하락 국면이니까 뭐다? 더 이상의 지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니 바로 또 깨지니까 하락을 하니까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 주가가 이 음봉 자리가 딱 보니까 이 자리하고 맞물리더라고요. 이 자리하고 맞물리는데 뭔가 안 맞아. 고점도 이상하게 안 맞고 저점도 안 맞고 패턴이 안 나오네. 쭉 가다 보니까 계속 추세가 하락이야. 계속. 그런데 김산 전문가가 딱 얘기했던 거 보니까 볼린저 밴드는 계속 지켜. 그러다 또 올라와. 저항을 또 돌파를 못해. 이상하다. 이게 하락 국면인가? 아니면 상승 국면인가? 그때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이평선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 이걸 안 보고 자꾸 거래를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절을 나셔도 큰 수익이 안 나오더라. 큰 수익이. 저는요, 전문가님, 마이너스를 이 정도 견디니까 원금을 찾고 이 정도 왔습니다. 뭐 그건 시청자분들의 매매 패턴이고 저 또한 매매 패턴이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 즉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라는 거는 이 차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지지를 받치고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차트가 또 빠져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의 지지선이 또 빠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지선에 의미가 없다. 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어.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2분의 1밖에 안 나왔네. 어떻게? 그래도 원금은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컷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저 또한 그렇게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항상 주가는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저점을 다다르면 이평선을 타잖아요. 정고를 보세요. 그래야 저항이 뭔지 보실 수 있고요. 저항을 돌파를 하면요, 그 다음 이 저항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고점을 놓고 보신다고 하면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저항과 지지선이 맞물린다. 그래서 주가는 M자와 W자리를 구간 반복을 하는데 하나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팁. 오늘의 저항이 내일의 지지가 되고 오늘의 지지선이 내일의 저항이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십시오. 저항과 지지선은 구간 반복이고요. 계속 맴도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어느 정도 맞물리니까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 상승 추세가 나왔잖아요. 상승 추세대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니까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하락 추세대가.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저항과 지지와 저항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간 반복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해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이걸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크게 한 가지 딱 놓고 보셔야 될 게 바로 저항과 지지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와 저항과. 왜 자꾸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추격 매수했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해서 저는요 오늘 전문가님 추격 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제가 추격 매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냐. 바로 이런 걸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추세대.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니겠어요? 정말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M자만 알고 W자의 패턴을 알고 이중바닥을 알고 N자 패턴을 알고 추세대를 알고 역배열에 움직이는 N자를 봤을 때는 무조건 뭐다? 지지와 저항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평선을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복습을 하나 딱 놓고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포지션 놓고 볼게요. 저항을 놓고 지지를 놓고 매수와 매도의 구간 반복을 할 때는 무조건 뭘 찾아라? 저항과 지지선을 놓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굵은 펜으로 다시 바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원형을 크게 쳐드렸어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아시겠죠? 이제는 어떠한 전문가들한테도 의존도 할 수 있고 저하고 팀을 이루는 어떠한 그 파트너십에서 누군가하고 매매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라고 어떤 의사 표현을 딱 할 때 꼭 뭘 봐라. 지금까지 2주 동안 학습을 했던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5일선,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단기 이 포지션이 뭐예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할 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저항과 지지선을 공부를 하시고요. 저항과 지지선이 맞물리고 가는 자리에서 뭘 봐라?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선을 놓고 보셔야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전문가님하고 2주에 한 번씩 좀 리턴이 돼서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이 2주 동안 공부했던 이 4가지만 아시면요. 절대라는 어떤 절대적인 거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씩 패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실시간 차트를 놓고 지금까지 했던 공부 이 4가지를 마지막으로 가고요. 2주 후에는 볼린저 밴드, RSI, 보조지표를 가지고 이제 학습법을 할 테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 이 방송 한번 보시면서 끝까지 매매 패턴 잘 찾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해외 선물 김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